그럼 한 가지 주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자, 또 샤프카 썼다입니다. 북한이 서해상에서 전략 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눈길을 끈 게 또 있었습니다. 바로 김정은이 쓴 모자입니다. 그럼 이 모자 도대체 무슨 속사정이 담긴 건지 이고은 변호사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남 기자, 우선 김정은 요새 굉장히 좀 자주 보이는 모자를 또 쓰고 나왔어요? 샤프카죠. 방한 모자예요. 사흘째입니다. 지금 저 모습은 전략 순항 미사일 발사 훈련이 진행되는 26일에 또 김정은이 하고 나왔습니다. 러시아에서 굉장히 추울 때 쓰는 모자잖아요. 지난 24일 김일성 정치대학 창립 80주년 행사에도 나왔고 또 그 군관학교 방문했을 때도 똑같은 모자를 썼는데요. 저 모자 과연 지금 날씨 따뜻해지고 있어요. 추워서만 썼을까요? 결국은 이런 메시지가 아니냐. 과거에 푸틴 대통령이 썼던 모자랑도 굉장히 유사해서 저 모자가 지금 러시아에서 선물 받은 거 아니냐. 푸틴한테 선물 받은 게 아니냐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제가 김정은 위원장한테 확인을 못 해봤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북러 밀착을 좀 과시하기 위해서 그 러시아 모자를 계속 쓰고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뭐 전문가들을 취재해 보니까 김정은이 똑같은 모자를 저렇게 연달아서 쓰고 나온 게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던데 그러면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속내를 어떻게 분석할까요? 일단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현대전장들에서 이루어지는 실전 경험들을 우리식으로 소화 습득하며 급속도로 선진화되고 있는 무기와 전투 기술 기재들에 정통하고 샤프카라고 하는 모자는 한겨울에 쓰는 거거든요. 이례적으로 샤프카를 썼고 그것도 군 행보 여러 차례 샤프카를 썼다는 건 보통 김정은이 같은 모자를 저렇게 동시에 오래 쓰지 않거든요. 의도적으로 보여주기다. 자, 이고은 변호사. 그런데 자, 지금 보는 저 모자가 2년 전에 러시아에서 선물 받은 모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이거 러시아에서 좀 진땀 좀 빼면서 만든 모자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 모자가 만들어지기까지 굉장히 또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다름 아니라 이 주북한 러시아 이 대사인 마체고라 대사에게 이 러시아 당국에서 이 김정은 위원장의 머리 치수를 좀 알아와라. 그래야 모자를 만드니까 머리 치수를 좀 알아와라라고 했는데 이 대사가 워낙 이 북한 사회가 폐쇄적이고 권위적이잖아요. 이 우두머리, 이 해당 이 나라의 우두머리에 과연 이 머리 치수를 알려줄까? 그럴 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마체고라 대사와 김정은 위원장이 같이 찍은 사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 속에 머리 크기를 이제 비교해봤는데 이 마체고라 대사가 머리가 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이 김정은 위원장 머리가 좀 작으니까 머리 치수가 대략 나에 비해서 어느 정도겠다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이 당국에다 얘기를 해서 그래요? 머리 치수를 추정을 해서 저 모자가 나왔는데 다행히 잘 맞아서 다행이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러우 전쟁이 곧 만약에 끝나게 되면 그러니까 러시아는 뭐 북한이 별로 효용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인데 자, 김정은이 저렇게 구애를 펼치는 거 보면 속이 좀 타는 것 같은데 근데 요새 외화 좀 벌어보겠다고 5년 만에 관광문도 열었어요? 그러니까요.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문을 걸어 닫았다가 지금 관광객들이 들어오도록 받아들이고 있어요. 낮은 선봉 경제특구에서 이제 할 수 있도록 뭐 맥주도 마시고 여러 가지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관광 참여한 해외 관광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So she was a bit stressed about it, but in the end, she became comfortable very quick. 지금 SNS 통해서 본인이 북한을 여행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담아서 지금 SNS에 올린 영상인데요. 보면 여러 가지 뭐 특이한 것들이 이제 북한 유명한 맥주도 시음한다던가 산에 올라간다던가 그런 것들로 지금 이 투어 코스를 꾸렸다고 합니다. 저 나선 경제특구도 사실 러시아 핫산이랑 가까운 데여가지고 뭐 러시아를 향한 어떻게 보면 관광 작전이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던데. 자, 정광재 대변인. 그런데 저 과정에서 유의미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원래 파병 사실 굉장히 숨기려고 애를 썼는데 알고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다 알고 있었다면서요. 낱말은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죠. 저거 모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한국 매체나 중국 매체에서도 상당히 보도가 됐고 북한 사실 제가 기자 시절에 북한에 한 10일 정도 체류한 일이 있었거든요. 평양에. 근데 남한 소식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당시에 유명했던 영화가 그
드라마죠. 겨울 연가였는데 네. 저보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오. 겨울 연가에 나오는 소설 배우 아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누구죠? 예. 배용준이라고 있었어요. 자랑하시네요. 아니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 정도로 제가 그때 바바리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남한 소식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고 이게 발 없는 말이 천리 가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와 이 관계에 대해서 북한 주민 어디 정말 그 강촌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예.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북한 병사가 파병이 됐다라는 것을 대부분은 뭐 이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김정은의 또 사면초가 상황인 건데 그럼 김정은이 이렇게 나선을 활짝 문을 열어서 관광객에 나선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전문가 말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북러 경제 협력을 상징하는 것이 낮은 선봉이고요. 북한은 향후에도 이 군사 협력 밀착은 물론이거니와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에 미련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김정은이 그야말로 열렬한 구애 작전을 펼치고 또 있다는 겁니다. 북미 관계가 결렬된 상황에서 김정은은 신냉전 외교를 선택을 했고 러우 전쟁이 발발하면서 김정은은 러시아를 유일한 탈출구로 생각을 했던 거죠. 김정은의 북러 관계는 김정은의 짝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김정은이 아까 앞서서 샤프카 모자 쓰고 지금 나선 특구 개방하고 이러는 게 사실상 러시아를 향한 짝사랑이다. 이게 전문가의 분석인데. 자, 이남희 기자. 그런데 저 나선 특구 실제로 북러 간의 거리도 한 50km밖에 안 될 정도로 가깝고 관광객도 대부분 러시아인이라면서요. 그래서 많이 오긴 했어요. 그래서 네. 관광 코스는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듯이 뭐 해안공원을 간다던가 맥주 공장을 간다던가 학교를 간다던가 그다음에 태권도 공연 관람, 뭐 김치 만들기 이런 체험 코스들이 있어서 4박 5일 일정인데 결국 그렇지만 이 나선 경제특구가 이 이상은 더 이상 보여줄 게 많이 없기 때문에 네. 더 이상은 그렇게 매력적인 그 관광 코스는 아니다. 또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지 볼거리는 없는 곳이다라는 건데. 자, 연일 이렇게 구애를 펼치고 있는 러시아를 향해 구애를 펼치고 있는 김정은이요. 어제는 또 평양 종합병원을 방문을 했다고 해요. 여기는 어떤 곳이죠, 이남희 기자? 보면은 이제 평양 종합병원들은 여러 가지 현대적인 수술 장비, 요즘 드라마 중증외상센터 뜨는데 여기 보니까 옥상에 뭐 헬기장도 있고 뭐 이렇다고는 합니다. 네. 그래서 가장 이제 그 의료 기술이 집대성한 병원이다. 그래서 뭔가 보여주는 식으로 오늘 그 평양 종합병원을 둘러본다.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로 치면 요즘 중증외상센터. 아, 저렇게요? 네, 굉장히 그저 헬기장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우리가 이 정도로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다. 좀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건물만 보면 굉장히 의리의리한데 병원 시설의 핵심은 사실 의료기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영상 보면 의료기기는 하나도 안 보여요. 어떻게 봐야 되죠? 글쎄 뭐 내부를 공개하지 않았으니까 예? 내부에 어떤 장비들이 구성이 돼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러시아 영향을 북한은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아까 뭐 러시아 샤프카 모자 얘기도 했지만 러시아와 이 동구 유럽의 전체적인 그 구조물의 성격이 굉장히 의리의리해요. 네. 하드웨어는 잘 만드는 편인데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북 제재가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고도의 첨단 의료 치료 시설, 예를 들어서 뭐 MRI나 CT나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금속 장비들. 예, 이런 부분들까지 어떻게 채웠을지는 상당히 의문이죠. 어쩌면 그런 것 때문에 공개를 내부를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 그런 측면에서는 또 뭐 러시아로부터 일부 수입이 가능했을 것이다라는 추측도 있지만 밖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실제 사는 모습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일 정도 평양에 머문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양각도 국제호텔이라는 곳에 머물렀는데 양각도 국제호텔도 하드웨어는 너무 좋습니다. 겉모습은. 예, 그런데 그 내부에 들어가서 유향 뭐 이렇게 여유 시설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오락 시설은 당구장하고 탁구장이 전부였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전부는 아니다. 뭐 대략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근데 안에 의료 장비 삐까뻔쩍하게 뭐 많이 갖추고 있으면은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자랑하려고?
그렇겠죠. 예. 그런데 자 그러면 이 부분이 궁금해요. 이고은 변호사. 그러니까 러시아로 지금 파병 나가 있는 북한군들 굉장히 많이 또 다쳤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 북한군들이 만약에 본국 그러니까 북한으로 다시 송환이 되게 되면 저기서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치료받을 가능성이 좀 낮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이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들의 전투력이 형편없었다 이런 지금 평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거의 전멸 수준의 손실을 입게 했다라는 지금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후에 평양 거주를 약속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약속조차 지켜질 가능성이 낮다라고 지금 점쳐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당 기간 동안 어느 시설에 구금될 가능성, 감금될 가능성까지 또 그래요? 거론되고 있어서 이 평양의 저 으리으리한 이 병원에 가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로도 러시아 부상병들이 평양의 저 병원 시설에 가서 일부 이제 휴양을 좀 즐겼고 요양을 좀 받았다라는 또 이 러시아 부상병들이 있었는데 그때 했던 말이 건물 자체는 괜찮은데 치료를 제대로 원하는 치료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러시아 군인들도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았는데 형편없는 전투력을 보여줬다는 평을 받는 이 북한군들이 과연 제대로 된 대접을 받을까? 대접을 받을 가능성이 좀 낮다라는 평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의 속내가 상당히 또 복잡할 것 같군요. 이렇게 오늘 이야기 핵심만 한번 살펴봤습니다.